안녕하십니까. 165회를 합니다. 165회를 온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도가 보면은 31페이지입니다. 일단 그 분류를 좋은 저장법 유통법 35조를 보면은 빙장, 냉각 저장, 동결 저장법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빙장에 보면은 그 얼음을 활용하여 수산물의 급속히 온도 저하를 하여 단기간 현장에서 연안이라든지 이런데 고기를 잡고 하루간이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빙장법을 씁니다. 이게 수산물 공무원, 수산지 공무원 그 기출문제입니다. 빙장 안에는 세빙법, 수빙법, 약재 얼음 이용법 이렇게 있습니다. 세빙법은 포빙법이라도 합니다. 세빙법을 포빙법. 얼음 조각을 수산물 섞어서 저장 냉각시키는 것을 세빙법이라 합니다. 수빙법은 단수나 해수를 써 수산물의 침지, 담가서 냉각하는 것을 수빙법이라 합니다. 약재 얼음 이용법은 신선한 선어에다가 수송에 사용되는 것이고, 빙장법도 얼음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고, 이는 방부제를 함유한 약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약재 얼음 이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냉각 저장입니다. 어치를 동결하지 않고 0도씨에서 저장하는데, 0도씨인데 마이너스 2도씨 부근에 냉각한다 이런 식으로도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치를 동결 안 시킵니다. 자, 동결 저장법을 냉동이라고 합니다. 급속 동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28도씨에서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이고, 그레이징, 빙의입니다. 빙의. 그러니까 어치에다 살짝 얼음을 입히는 걸 그레이징이랍니다. 후 냉장으로 저장하는 방법이고, 일명 냉동법이고 라고 합니다. 물론 그레이징의 방법하는 방법 두 가지를 수품사 2에 김용희 시험 볼 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무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분무. 그리고 나서 침지법, 분무법, 침지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경의 고수 등의 온도 분류인데 냉장이 있습니다. 0도에서 10도입니다. 수산물의 빙결점 0.5도에서 2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을 빙결점이 맞겠는데요. 빙결점보다 일단 그 바다의 해수는 있잖아, 마이너스 2도에서 옵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빙결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점이 맞는데요. 높은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을 냉장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칠드는 5도에서 마이너스 5도 사이고, 빙온점은 마이너스 1도입니다. 빙온점은. 그리고 부분 동결은 마이너스 3도씨 되면 부분 동결이고, 동결은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 동결로 나누시고, 빙결정은 빙결점이 아까 있었죠. 빙결점이 있었고, 빙결정이라는 것은 수분의 얼음 및 비율을 빙결점이라고 합니다. 1만화 식품의 빙결점 나누기 식품의 품은 이렇게 빙결점을 저는 이게 점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빙결점이란 수분의 얼음 비율이다. 근데 빙결률은 식품의 품분의 1만화에서 식품의 빙결점입니다. 그러면 점이 맞죠? 빙결률은 그렇다. 최대 빙결점 이거 하면 너무 나왔죠.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5도 사이에 식품 중에 수분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 사이인데 식품의 수분이 80도 이상이 빙결점으로 만들어지는 빙결점이 아닙니다. 빙결이든 빙결점이 맞겠습니다. 빙결점으로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얼음 비율이니까 빙결점. 한자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심온 동결은 어체의 속까지 오는 거고요. 동결국수는 온도 중심점, 가장 늦게 오는 지점. 공중점은 수분이 모두 오는 지점. 빙결점은 수분이 얼음으로 변한 지점이 빙결점입니다.
최대 변결점 생성대는, 자, 최대 변결점 생성대가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5도입니다. 식분 중에 수분이 80% 이상, 80% 이상이 변결점으로 변합니다. 이게 최대 변결점입니다. 이 최대 변결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속 동결, 완만 동결을 나눕니다. 냉각 저장 마이너스 2도 부분에서 냉각하는 말하고 빙장법 등으로 나누진다. 아까 전에 빙장은 빙장, 냉각 저장, 동결 저장법으로 나누고, 빙장은 제빙법, 수빙법, 약재활용 이용법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넣으면은 저온 저장법이 있습니다. 개념은 수확한 농수산물, 수산물을 저장하는 방법의 하나로, 수산물을 기계를 사용하여 저장고 내의 온도를 0도씨에 가까운 저온으로 유지하고, 습도도 85에서 95% 유지하여 수산물 등을 저장하는 방법을 저온 저장이라 합니다. 습도도 이제 그래야죠. 유지한다. 85, 95도. 그런데 이제 읍배루의 선도 유지 방법에는 저온 저장법, 유통법 35조에 있는데, 냉각 저장법과 동결 저장법으로 일단 고고수산에는 그렇게 고고수산 기본서에는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법, 냉장법, 그리고 나서 안에는 저온 저장법, 냉각 저장법, 가 냉각 저장법, 나 동결 저장법, 동결법, 또는 냉동법 이렇게 나눕니다. 두 개를 다 나눴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냉각 저장법에는 어체를 동결하지 않고 0도씨에서 정도 저장하는 것이다. 상온 이하에서 선상에서 단기간 저장하는 선도 유지법으로서 빙장법과 냉각 해수 저장법이 있다. 빙장법은 공문 기출 문제고, 냉각 해수법은 일회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선상에서 단순하게 선도 유지하는 방법은 빙장법입니다. 얼리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유지할 때 사용합니다. 선의 저장과 수정에 사용되며 청수빙, 해수빙이 있습니다. 빙장법에는 세빙법과 수빙법, 약재활용 이용으로 나누신다. 냉각해수 저장법, 어패류를 마이너스 1도씨 냉각시킨 해수의 바닷물에 침지 후 냉장하는 것이 냉각해수 저장법이고, 일회 기출문제입니다. 해수 어느 중 지방질이 풍부한 노종에 주로 사용되며 빙장법을 대체할 수 있는 저장법으로 비용이 저렴하다. 자, 침지란 말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221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221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221페이지. 한번 보자. 어디가 있는데 저는 못 찾고 있습니다. 221페이지하고 221페이지에 있네요. 74번입니다. 기계적으로 기계를 쓰죠. 마이너스 1에서 2도씨 정도로 만든 바닷물에 어패류를 침지. 여기서는 빙장법은 없습니다. 빙장법, 그죠? 그러니까 빙장법. 자, 빙장법에 대한 문제는 뒤 355페이지를 보면 되는데, 이 책에 355페이지는 공무원 기출 문제입니다. 단기간에 선도 유지하고 연안에서 바다를 고기를 잡자 말자 쓸 수 있는 것이 빙장법이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냉각해수법으로 했습니다. 침지한다.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1, 2도 정도로 파는 바닷물에 어패류를 침지하는 저온 저장은 냉각해수법입니다. 근데 세빙법 하나 있고요. 수빙법 있고, 드라이 아이스법, 드라이 아이스도 보면은 이제 급속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있죠.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식품을 살 때 기체가 되는 게 있죠. 고체가 기체로 되는 어떤 성합니까? 어떤 그런 원리를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살 때도 그렇게 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레이징에는 이 3번의 답인데, 그레이징에는 수빙법과 침수법이 있다. 이걸 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레이징 하는 방법에는 침수법과 분무법이 있습니다. 이게 답이 틀렸고요. 분무법 해석도 그레이징 방법에는 분무법과 침수법이 2차가 나왔고,
냉각해수법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31페이지 보는데 답은 지금 그레이징하고 분무침수법입니다. 침수라보다 침지를 많이 쓰죠. 침지 담간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빙장법, 냉각해수법이 나왔고요. 기출문제고. 그리고 칠대란 말을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책에는 냉각저장법에는 빙장법, 냉각해수저장법, 칠대라 나누면서 빙장법 안에 청수빙, 해수빙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해수빙 가면은 있고, 그리고 빙장법에는 세빙법, 그리고 수빙법, 약재름 비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다음의 문제는 빙장법의 개념을 기출문제가 가능하겠죠. 빙장법에는 세빙법, 수빙법, 약재얼음 이용법으로 나눈다. 수분 올리지 않고 어체의 온도를 저하여 얼음하고 어체하고 같이 식하는 겁니다. 같이 고기를 잡자마자 얼음을 쫙 뿌리죠. 같이 이렇게. 그게 빙장법입니다. 동결저장을 이제 놓았습니다. 동결법 또는 앞에는 동결법이라 했고 앞에서는 냉동법이라는 말도 썼네요. 급속 동결합니다. 아까 급속 동결은 뭐니까 앞에 있었죠. 급속 동결이란 최대 변결점 생성된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5도의 식품 중의 구간에서 식품 중에 수분이 80% 이상이 빙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구간이, 점이 아니 빙결정이죠. 빙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구간이 최대 빙결점입니다. 이 최대 빙결점의 마이너스 5도 80% 이상 수분이 빙결점으로 바뀌죠. 올해 기출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점인지 정인도 알릴 수 있게 해서 반드시 기출문제에 나올 것이고, 그리고 급속 동결이라는 것은 이 약 35분 내에 최대 빙결점 생성대를 급속하게 통과하는 겁니다. 35분 내에. 이것보다 더 35분 이후로 통과하는 것이 완만 동결입니다. 인디비주얼 아니면 뭐 인스턴스 퀵 프리전은 되겠지만 인디비주얼 개별로도 또 급속 동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만 동결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TTD 온도 허용 곡선. TTD 온도 허용 곡선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요. 어딘가 있었는데 저 지금 또 못 찾고 있는데 온도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럽니다. 다시 이제 221페이지를 보면은 급속 동결과 완만 동결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급속 동결은 최대 빙결점, 그것은 점이라 하겠네요. 빙결점 사이에 35분 내에 급속하게 통과합니다. 통과하다 보면은 급속하게 이 수분이 80% 오게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급속하게 다 통과하니까 어체가 쏙 들어가면서 동시에 같은 얼음 덩어리가 생길 겁니다. 안에 이제 수분이 80% 이상 되니까. 그러니까 급속하게 하니까 어떤 놈이 크고 어떤 놈이 작다는 게 아니고 똑같이 어떤 급속하게 80% 이상이 동일한 어떤 수준으로 얼음 덩어리가 생깁니다. 빙결정이 크기가 같을 겁니다. 크기가 같다 보면 얼음은 크기는 똑같을 거고 안에 빙결점의 어떤 크기가 똑같다면 안에 보통 100개가 생긴다면 100개가 동시에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완만 동결은 35분 이 외로 통과하기 때문에 쭉 가다 보면은 제대로 온도가 맞아버리면은 급속도하게 빙결점이 생기겠지만 늦으면은 빙결점이 커지면서 빙결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빙결점 수를 보면요. 급속 동결은 동일하게 쫙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작을 겁니다. 근데 완만 동결은 큰 놈, 작은 놈, 큰 거, 작은 거 빙결점이 있다 보니까 숫자는 작으면서 균일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본의 조직 손상은 똑같이 어치의 급속 동결은 침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해동을 하더라도 드립이 발생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손상이 급속 동결이 약하겠죠. 그래서 완만 동결보다 급속 동결이 심하다 했으니까 조직 손상은 완만 동결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빙결점의 수입니다. 빙결점의 크기는
완만동결보다 크기는 급속동결이고 빙결적 완만동결이 크겠죠. 아까 금방 설명했듯이 빙결적 크기의 수는 완만동결과 급속동결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급속동결과 완만동결 앞에 31을 보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차를 하는 분들은 더 고민하시고, 그 다음 56입니다. 염장어루에 공유와 항신노동의 부재료를 사용하여 숙성 발효시킨 제품은 시킵니다. 발효식품은 어딘가 좀 뒤에도 보면은 뒤에가 어디 있습니다. 위에 때가 나왔습니다. 수산물은 뭐라고 나왔냐면 267페이지입니다. 연장품 자기 소화를 인위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딱 씌우는 게 임장법이에요. 그래서 훈제품, 가구, 근제품. 그걸 발효식품은 사람한테 유리한 글리코겐의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사람한테 불리한 것은, 해로운 것은 부패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차이 나는 뭡니까? 수산물의 어떤 그 단백질, 육에 있잖아요. 수산물의 고기, 육질이 분해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염장품은 자기 소화를 인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딱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 염장품이라든지 건제품, 훈제품들은 자기 소화를 더 진행 못하게끔 육질을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한테 좀 더 이로움으로 가는 게 뭡니까? 발효식품이죠. 발효식품 안에는 식혜와 액젓이나 젖이 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26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이 염장하고 젓갈의 차이입니다. 염장하고 법하고 젓갈의 차이는 뭔가, 젓갈 가공 원리는 뭔가, 차이는, 그 다음에 육질의 분해가 다르다. 육질의 분해다. 이게 이해때 나왔습니다. 오늘은 진도보다도 이런 식으로 답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멸치젓, 냉란젓, 액젓입니다. 국물이 필요한 액젓입니다. 문제는 까나리 액젓을 올해 2차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 서해 5도의 특산품은 꽃게, 이럴 때 놓았습니다. 꽃게가 뻐끔뻐끔합니다. 밖에서 놓더라도, 물이 없어도 바다에서 놓더라도 혼자서 뻐끔뻐끔해가 어느 정도까지 살아갑니다. 그게 1회 2차 문제입니다. 김용의 이 수산물 2차 수술행에 답이 O 해야 되는데, X를 해가지고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그게 1회 때인가 있을 겁니다. 1회인가. 1회 모의고사에 잘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정한다고 올려놨는데 얼마큼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1회 모의고사입니다. 20회 2차 수술행 모의고사 1회입니다. 6번 할럽치 비계통입니다. 할럽치 할꽃게 비계통으로 들어가지만 할꽃게 유통 산소 보충을 덜 해도 된다. 산소 안 해도 혼자 잘 살아갑니다. 이게 O입니다. 근데 답을 이게 오타 친 게 X로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럽치는 제주와 남해안을 양식한 것으로 유통되지만 양식은 보통 비계통입니다. 할럽치와 할꽃게, 하르와 이 넙치 같은 건 비고통이다. 비고통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사 도매시장의 도시사 허가를 받습니다. 둘 다 O인데 답지에 보면 OX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다. 그리고 정정할 때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까나라 액젓, 자 꽃게 놓았죠. 그 다음 건우러 건새우, 멸치, 새우에 등급한 점, 멸치에 등급한 점, 새우. 그리고 나서 미역이 있습니다. 미역은 지금 하지만 김은 수출 1위에서 미역은 알긴산이죠. 까나라 액젓성 새우 5도 중에서 백령도에 굉장히 항아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해 5대 특산물 중에 까나라 액젓이기 때문에
바로 식품과 관계돼 가지고 가자미 식혜 이 개념입니다. 염장 의류에 공유와 항신호 등의 부원료를 사용하여 숙성 발효시킨 제품이다. 물론 카페에 1차 수하고 분지 관리 70분을 보시면 됩니다. 1차 수하고 분지 관리에 70분을 보면은 젖이라든지 바로 액젓 식혜를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통조림 진공도 측정 결과입니다. 이 진공도 보면은 통조림에 검사한다 방법을 냈잖아요. 1에 2첨가 나왔습니다. 타가닌 검사라든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진공도.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자가 답은 이렇게 달아놨죠. 문자씨가. 저는 이런 거 문제 놓으면은 항상 이게 저는 그 수치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찍습니다. 60점 이하의 이상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노력한 대비 점수가 안 오면은 차라리 넘기고 다른데 확보한 시간과 확보를 하는 타입입니다. 단 위에서 내려오는 점수로 그 커트라인이라면 무조건 저는 정 안되면 100% 외웁니다. 생각을 잘하십시오. 수치 잘하는 사람은 보고 암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진공도가 있다. 그 다음에 수산물 냉각 동결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속판 사이로 접촉식 동결 방법이 있고요. 자, 한천입니다. 기능식품까지고 42, 43이죠. 기능식품의 제로 원료입니다. 한천. 자연 동결, 공업 동결 맞나? 네. 하여튼 한천은 돼서 반대 정리하시고 작년에 한천에 젤리의 강도가 나왔습니다. 한천은 우리하고 굉장히 밀집하니까 홍조루죠. 홍조루, 김가가 홍시를 꼬신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묵가사리는 공업하고 자연한천 맞습니까? 두 개 되지만 고시리기는 공업 한천만 되죠. 그 구분해가 보시고 앞에 42페이지 있습니다. 안 보고 하니까 저도 뭐 틀릴 수 있습니다. 김용기 말했다고 해서 김용기 저 뭐 무식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뭐 사람인데 안 보고 하는데 별로 뭐 저 책에 별로 안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차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없는 걸 자꾸 자기가 이렇게 맞다 안 맞다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2차 습습니다. 100% 이렇게 적어가지고 해주는 건 앵무새지 강사가 아닙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계속 머리를 써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잘못됐고 또 후배들이 듣고 잘못됐으면 얘기하면 또 바로 정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어떤 1차 할 때는 좀 신중을 많이 듭니다. 1차 할 때는 계속 강의를 들어보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오목가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때문에 답을 찍지만 2차는 원칙은 있겠지만 2차는 실질적으로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2차 서술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능검사입니다. 물론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 간능검사 간능검사 오감 작동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검사 하악검사가 있죠. 그런데 정밀검사 안에 세군수거를 합니다.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에 있으니까 수하고 분지관리 카페에 있습니다. 7월 5일이 5일 날짜가 똑같을 겁니다. 5일 날짜로 수하고 분지관리하고 정보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은 하악검사는 K값, VBM값, 또 뭐가 나왔더라? ATP인가? ATP? APT? ATP? ATP죠. 아돌로신, 트렌스, ATP인가? 이 세 개가 있는데 다 행정고지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뭐냐? ATP가 여기 있는데 71번에 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바로 ATP의 선도 측정하는 방법. 아까는 간능검사 물어봤고 하악검사 중에 K값, VBM값 그리고 K값 나왔고 VBM 그리고 ATP값 또 뭐가 있더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카페 올려놨습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 세군학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군수로 물어봤습니다. 카페가 있습니다. 내일 21일날 1차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기존 하고 있는 그대로 미십시오. 이제 그리고 반복을 하십시오. 반복을. 그래서 저도 이제 내일 대구 강의가 보면은
그 촬영을 못 할 것 같아서 오늘 할 거를 지금 천천히 부담 없이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세분수다. 나머지는 오감이다. 그리고 앞에 59페이지나 60페이지를 보면은 서류검사, 간호검사, 정밀검사, 수산물 가공품의 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식중독입니다. 물론 뒤에 257페이지에 있지만 앞에 131페이지 세군하고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물 수화구는 독이라든지 세군 식중독, 세군, 바이러스, 독, 그리고 온도, 그리고 나서 통조림, 가공, 그리고 발효식품, 그리고 수산물 라이프 사이클. 여기죠. 218페이지입니다. 71번. 어류의 사후 변화 과정에서 순서대로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하셔가지고 답은 이번에 해당 작용, 해당 작용 ATP와 젖산의 문제, 사후경지, 해경, 자기수와 부패. 그 사이는 발효식품이 있죠. 부패 앞에. 요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나왔지만 얘 3회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봐가면서 정리를 하고 2차도 정리를 하십시오. 여기도 물론 219페이지하고 젓갈류라든지 냉통조리, 레트로트, 냉동식품을 내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특히 수산물 품질관리사는 1차와 2차가 구분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할 때 그렇게 했고, 책을 보다 보니까 1차, 2차 중복이 7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70에서 75%. 그래서 70에서 75%가 되기 때문에 1차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2차가 안 됩니다. 1차를 튼튼히 한 사람은 김영환한테 2차 수순환 방법을 한 2번 정도만 강의 들으면 작업자족이 다 됩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저도 공부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습관이고 방법입니다. 방법이고 저도 제가 지금 먼저 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니까 김용이 잘났다 못났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된 사람의 방법을 된 사람들의 어떤 공부 방법이라는 이런 걸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유 있고 돈 많으면은 뭐 이렇게 저 학원, 이 학원 강의 다 들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에 2차 수술행 책 쓴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진짜. 제가 썼는데 요거는 2차 수술행은 우리 동기하고 이제 서로 어떤 얘기들하고 이제 화합하려고 20회를 만들었지만 처음에 이거 수산품관리 1판 있잖아요. 이거 13회 혼자 썼어요. 혼자. 죽다가 살았습니다. 다 동기들 안 쓴다고 돈 안 되고 어떤 뭐 시기적으로 그런 게 제가 안 쓴다고 하는 걸 제가 지금 한 2개월 반인가 3개월 혼자서 쿵 깔아가면서 썼습니다. 진짜 힘들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냈는데 2차 이거는 그냥 개정판이 되죠. 수술행 2차 수술행 이때는 있는 거 그대로 뺏기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우리 나목난 카페직이라든지 동기한테 재무이사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문제 좀 만들어 해가지고 2, 3위 연 겁니다. 이거는 진짜 혼자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거 이제 자부심을 갖습니다. 다른 일반이고 그리고 나서 수분자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못 만들 겁니다. 아마 자부심을 가지니까 저도 그걸 제 얼굴이기 때문에 강의하고 또 하고 또 고민하는 겁니다. 제 체면이고 제 일단 피잖아요. 피고죠. 예.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저도 책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제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2차 할 때는 더 잔소리가 심할 겁니다. 1차 할 때는 간단하니까 답 짓고 있는 거 하는데 앞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바이러스라든지 독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이라니까 앞에 128페이지 또 놓았네. 미병 독성, 테트로독신, 시구에톡신, 탁신, 베네로핀, 개족의 싹시톤, 옳지 않거나 그 뒤에 가지고 앞에 또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암기하는 방법까지 128페이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2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오니까 김용희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했나 암기를 했나 이겁니다.
물론 앞에 이제 수산물 레티피아가 부패하고 다 있습니다. 부패, 산패, 변패. 바로. 타우린, 장염, 비브리오, 테트라민, 보툴리스금, 테트로닥신, 보고입니다. 웰치. 그리고 나서 세균성도, 직중도, 감염형, 독소형, 그리고 보거, 테트라닥신, 뱀장어, 악티탁신, 해삼, 홀로스린, 문어, 티라민, 바지락, 후배가 뭐 틀린 게 있다 그러는데 다음에 부산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바지락, 베네로핀, 굴, 섹시탁신, 내장, 베네톡신, 홍합이죠. 홍합, 간장에 비틀로톡신. 그래서 소음적 안기방법 이렇게 나 복태, 뱀티, 삼수, 문민, 바배, 굴홍새, 굴배, 홍미, 고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김동희 시험 때 고민이 나왔죠. 고민. 고민은 뭐 있습니까? 문어 아니고 고가 어디 있죠? 고민. 문어인가? 뭔가 놓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고등 밑에 있네요. 고등은 고둥이죠. 고둥은 테트라민. 이게 이제 나왔습니다. 고민. 네, 그리고 고자에다가 민자. 위에는 이제 그 민자에 있으니까 문민이죠. 문민. 이렇게 왔고요.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암기가 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독서 100편 의자hen입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분열로 포도사상구. 그 다음에 넘기면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아까 전에 267페이지가 있었죠. 위에 267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에 또 보면은 273요. 거기에 보면 273페이지는 질병 중에서 바이러스, 그리고 세균성, 기생충성, 곰팡이성 이렇게 나눕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 이해보다도 수산이 그거 아니면 힘들겠죠. 이런 걸 좀 고민 좀 해보시고 다시 그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일단 165회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